저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뭔가 방향성보다는 속도에만 치중을 하고 살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속도라는 거는 방향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근데 그게 의미가 전달이 됐으면은 조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 네. 든든하게 먹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오늘 괜찮습니다. 면접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그럼 이제 면접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목표 설정 및 달성 그리고 갓생 분야로 지원한 정종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24살 19학번인데 1년 휴학을 했어서 지금 4학년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고 심리학이랑 UX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서류 뚫고 면접까지 올 수 있어서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제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금년 6월부터 23세 예정이다. 네. 이 만 나이 바뀌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주신 건지. 딱 하필 시기가 또 그렇기도 하고 제 생일이 또 6월이라 가지고 그 전까지 이제 22살로 좀 살고자 그렇게 써봤습니다. 상당히 강조를 하신. 장래희망이 실리콘밸리 브이로거라고 적어주셨어요. 창업이나 스타트업 취직에 그런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사실 뭐 창업이나 스타트업에 딱 특별하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전공하는 UX나 HCI라는 분야가 한국에서는 생소한데 이제 미국에서 좀 큰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전공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구글이나 뭐 메타의 좀 대기업 본사에서 일해보는 게 꿈이라서 좀 그렇게 적었고 기업을 너무 적어버리면 재수 없을 것 같아서 뭉뚱그려서 실리콘밸리로 재수 없어 보일까봐. 네네네, 좀 겸손하고자. 근데 장래희망에 이제 브이로거라고 적어주신 걸 보아하니 유튜브 진출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은 제가 이미 개인적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어요. 종윤이라는 개인 채널을 하고 있는데 브이로그나 공부법 같은 거를 좀 소소하게 올리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제 대학 생활에 좀 성장 과정이 다 녹아있는 그런 채널이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결과물까지 담을 수 있다면 원하는 기업에 재직하는 모습까지 담을 수 있다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구글의 뭐 구내식당 리뷰 뭐 이런 식으로 좀 콘텐츠를 뽑아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튜버라서 이제 유튜브각부터 네, 윤학괴거든요. 생각하는 윤학괴다.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UX랑 HCI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이제 UX는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줄여서 사용자 경험을 이제 뜻하는 말인데 좀 제가 이해하기 쉽게 배달의 민족에서 우리가 떡볶이를 시키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떡볶이를 먹어가지고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떡볶이를 시키려고 장바구니에 담았는데 우리가 일반 떡볶이가 아니라 로제 떡볶이로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떡볶이를 다 삭제하고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다 담으려면 굉장히 귀찮을 텐데 배달의 민족에서는 그걸 이제 장바구니 내에서 바로 뭐 메뉴를 바꿀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복잡한 스텝을 다시 다 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적인 예시인데 좀 배달의 민족에서 좋은 사용자 경험, UX를 좀 제공을 하려는 예시고 사실 뭐 어떤 서비스든 시스템이든 제품이든 그냥 총체적인 사용자의 경험을 뜻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HCI 같은 분야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인데 그냥 우리가 이제 기술과 이제 상호작용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경험 관련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일단 제 성향 자체가 좀 분석하고 관찰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막 다 괜히 쳐다보고 옆 테이블에서 남녀가 막 존댓말로 대화를 하고 있으면 괜히 소개팅 하는 건가 생각을 해본다거나 음료가 너무 안 드시는데 음료가 맛이 없나 혼자서 괜히 약간 분석을 해보는 게 제 습관이자 또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분야에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제 가족 관련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좀 치매로 이제 앓으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는데 인지적 약자분들을 포함한 뭐 노인분들 그런 분들이 좀 기술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서 좀 더 편리하게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하는 직업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험적인 부분도 있고 평소 본인의 습성을 잘 맞아요. 파악을 하고 있으셔서 그거랑 연관이 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대화를 이렇게 좀 나누어 보다 보니까 저희 모두의 교실에 특별히 지원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지는데 저는 주변에서 갓생러라고 굉장히 많이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열심히 살 수 있는 동기가 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에서 온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좀 경험을 했을 때, 성취를 하는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큰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좀 더 스스로도 겪어봤고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은 학생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종윤님만의 목표 설정 방법과 어떤 실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저 자신과의 목표 설정을 먼저 하는 편인데 그 목표를 설정한 뒤에 또 그걸 좀 하루하루 실행한 단위로 쪼개는 거를 좋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유학생 시절에 미국에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받지 않고 좀 내 능력으로 당당히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상단의 목표였다면 그거의 하위 목표로는 내가 일단 영어를 유창하게 먼저 잘해야겠다. 그거를 좀 하루하루 실행한 단위로 쪼갰을 때는 내가 뭐 매일 30분씩 미드를 봐야겠다. 뭐 영어 뉴스를 들어야겠다. 그런 식으로 좀 실행 가능할 수 있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일단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목표가 좀 남을 의식하기보다는 진짜 본인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장기적으로 실천하기도 좋고 이뤄냈을 때 배우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점들을 참고해서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유학 결정 당시에 영어가 굉장히 서툰 상태에서 바로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신 건가요? 그때는 제가 진짜 비동사 있잖아요. 뭐 I am, he is 이 정도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영포자였고 그 상태로 미국 땅덩어리에 이렇게 딱 떨어져 버렸어요. 좀 생존형으로 어떻게든 영어를 배우려고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제가 그때 어렸을 때 좀 교통사고를 당했어서 병원에 있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이제 사람을 만나거나 경험을 하는 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보니까 조금 늦게나마 그런 것들을 채워보고자 용기 내서 떠났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어린 나이기도 하고 전혀 이제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권도 다른 나라로 그렇게 훌쩍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생활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셨나요? 유학을 떠난 이후에. 초반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더라도 저는 1시간 내내 못 알아듣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한테 가서 다 찬찬히 설명을 다시 들어야 됐었고 복도를 지나가더라도 친구들이 막 동양인 눈 찢는 제스처를 뭐 취하고 그냥 가버리거나 그런 인종차별을 겪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막 초반에는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울고 아침에 그랬던 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방과 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미드를 열심히 챙겨보거나 뉴스를 보거나 혼자서 막 영어로 상황극을 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영어를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공부해보고 생활해보는 경험이 흔한 경험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해외에서 공부해본 경험이 종윤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미국은 좀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 사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의 다양성을 좀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부분이 넓어진 것 같고 확실히 견문이 넓어졌다? 그 말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최근에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었는데 수업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은 좀 주입식 교육이나 좀 그냥 이해를 못해도 일단 암기를 하고 보는 그런 식의 교육이 조금 더 집중이 돼 있는 편인데 미국은 아무래도 좀 토론이라던가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거에 훨씬 열려있고 교수님이 뭔가 말을 하시는 거에 반박을 하더라도 학생들이 전혀 약간 이상하게 보는 게 없는 좀 그런 분위기라서 확실히 뭔가를 이렇게 배운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들었던 곳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이랑 교육 시스템 자체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느낄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걸 좀 배워오셨다고 할 수 있나요? 맞아요.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윤님만의 어떤 현지 영어 꿀팁이 있을까요? 약간 K 수능 영어 공부 이런 거 말고 현지 영어라고 하면 스피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벽에다 대고 영어로 상황극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벽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제 남친이랑 싸웠는데 이렇게 풀었다. 그런 상황극을 저 혼자 벽에 대고 해보고 제가 또 친구 입장에서 답변을 또 해보고 그러니까 혼자서 1인 2역을 했던 거죠. 처음에는 영어를 못하니까 제가 말만 하면 좀 친구들이 비웃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서 좀 그걸 시작을 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방법인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극 되게 재미라기보다는 처음 시작하면 약간 현타가 올 것 같은데 맞아요. 현타가 많이 오는데
익숙해지면은 진짜 뭐 갑자기 샤워하다가도 해보고 뭐 그냥 공부하다가도 해보고 근데 그게 결국은 입 뚫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종윤님이 여기 적어주신 동양인 최초 수석 졸업 타이틀이 더 빛나는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목표 달성에 대한 경험이 성취의 어떤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먼저 달성하셨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옮기기 위해서 전학을 갔었어요. 제가 영어도 아직 완벽히 못하는 상황에서 막 규모가 확 커져 버리다 보니까 제가 가서 막 B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아서 초반에는 그냥 전과목 B 이하로만 받지 말자. 이런 식의 굉장히 작은 목표를 세웠는데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올 A가 나오고 또 졸업 전까지 뭐 A 플러스 밑으로 거의 받아본 적이 없을 정도로 뭐 성적이 또 잘 나오고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나를 스스로 의심하더라도 열심히 노력만 하면 성취를 할 수 있구나라는 레슨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 입학할 때도 굉장히 치열한 국내 입시를 뚫고 온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에서 1등도 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사소한 목표라도 설정을 하고 본인이 끝까지 이제 책임지고 성취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갓생을 위한 정신력 스탯이 높다라는 말도 적어주셨네요. 종윤님에게 갓생이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갓생이 저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본인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일이기만 하면 저는 뭐든지 갓생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까지만 해도 막 무조건 밤새고 이것저것 다 하고 그러는 게 갓생이고 정답인 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제 졸업을 앞두고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뭔가 방향성보다는 속도에만 치중을 하고 살았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사실 속도라는 거는 방향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근데 그게 의미가 전달이 됐으면은 조금 좀 당황해서 살짝 답변을 까먹었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재직하고 싶다를 넘어서 정종윤이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다에 대한 윤곽이 좀 잡힌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뭐 인지적 약자분들, 뭐 노인분들 그런 분들도 좀 기술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뭐 기획자, 리서처가 되고 싶다 그렇게 꿈을 꾸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은 무작정 뭐든지 다 하기보다는 좀 내 방향성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하면서 좀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을 살짝 한 가지 하자면 좋습니다. 제가 한 작년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니까 과기부에서 국가이공계 우수장학생으로 선정이 돼서 3, 4학년 전액장학금을 수혜를 받았어요. 그 장학증서에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 말처럼 저는 이제 기술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의 기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리서처이자 기획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요즘 폼 미쳤다 이런 말 쓰잖아요. 약간 아주 적합한 상황이 아닌지. 감사합니다. 폼 미쳤다. 또 재미있는 걸 하나 적어주셨는데 눈 감고 들으면 원어민이라고 착각할 만한 영어 발음이 구사가 가능하다. 근데 이것도 들어보지 않고는 또 못 배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한번 감고 있을 테니까 처음에 자기소개 해주셨던 걸 살짝 간략하게 그냥 영어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눈을 지금부터 감고 있겠습니다. 네. Hello, I'm Junghyun, who applied for Setting and Achieving Goals and Katsing Field. I'm currently a senior in college and I'm majoring in psychology and user experience. It's such an honor to be here and thank you for providing me an opportunity to have an interview. Thank you. 부끄럽습니다. 살짝 영어 듣기 평가 본 것 같은 프로넌시에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모두의 교실 교사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저는 아무래도 저 같은 진짜 막 핵노답 명포자도 미국에 가서 사립고등학교에서 동양인 최초로 수석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남들이 무시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노력만 하면 성취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누구한테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에게도 좀 그런 포텐셜을 일깨워주는 게 저의 교사로서의 목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중꺾마다. 네네네. 힘들 때 보통 글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시는 편인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뼛속까지 F였어서 감정적인 호소를 하기에 바빴던 것 같은데 사람이 참 세상에 이렇게 치이다 보면 그게 그렇게 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버린 거죠. 이 상황에서 결국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글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좀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게 이제는 좀 습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계적으로
내가 왜 힘든가 이걸 분석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그런 과정에서 감정 소모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막 낫겠다 싶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안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회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감정들을 회피하다 보면 언젠가는 쌓여서 터지기 마련이니까 저는 좀 가능하다면 바로바로 직면해서 풀어내고 좀 다른 일들에 집중을 빠르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좀 요즘은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답변 열심히 해주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지원서 기반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까 질문까지가 끝이었고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드릴게요. 스스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제가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던 말이긴 한데 좀 독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독한 종류는. 독한 종이나. 독종. 다음 질문은 원래 공통 질문인데 원래는 20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본인에게 무슨 조언을 하고 싶냐 이 질문을 드리는데 종윤님은 이제 유학을 다녀오셨으니까 유학을 떠났던 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종윤님에게 내가 한마디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부딪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고 딱 그때 그 당시 그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만나보고 와라 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술술 준비가 확실히 잘 된 것 같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쁜 면접이었고 고생하셨습니다. 면접은 이 정도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